안녕하세요. 캡틴 심성입니다. 오늘 대망의 제4단원, 대단원 4단원 되겠고요. 천체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캡틴 교재 구성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른 교재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과 좀 다르게요. 천체 관측의 기초라는 파트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재 119페이지부터 저기 12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구과학 1이라는 과목을 배우기 이전 초등과정, 중등과정, 그 다음 고1 과정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지구 자전 방향이며 이런 얘기들이 천체단원 지구 자전 또는 공전에서 제대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자, 그 이전에 기본적인 배경 지식들, 우리가 이미 이전 교육 과정에 배웠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고 나가는 부분일 테고요. 그와 아울러 캡틴만의 요령이 있으니까 잘 좀 따라오도록 합시다. 자, 앞서 천체단원 앞으로 이제 진도 나가게 될 텐데, 진도 나가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천체단원이 유독 좀 약하다라는 친구들인 지금 하는 수업 충실히 되돌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천체관측 기초, 첫 번째 나온 얘기가 어떤 얘기들 할 거냐면요, 일단은 천체를 관측함에 따라 방향에 관한 언급을 많이 할 거야. 어떠한 별이 보인다면 어느 쪽 위에서 보이니, 어느 쪽 하늘에 보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 자, 방향을 나타낼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게 방위라는 걸 많이 이용한다, 그지? 방위라는 걸 많이 이용하게 될 테고, 흔히 우리 지도상에서 이렇게 지도상에서 방위 표시, 우리 흔히 사자처럼 생긴 놈으로 표시를 한다, 그지? 자,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동, 서, 남, 북이 될 테고요. 동서남북이 될 텐데, 자, 앞으로 캡틴이랑 천체단원 다룰 때에는요, 동서남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않고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여기 나와 있는 북쪽을 기준으로 북, 동, 남, 서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북, 동, 남, 서. 자, 우리 조금 있다가 정리할 지평좌표계에서 방위각이라는 값도요, 북점, 동점, 남점, 서점 순으로 방위각이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동서남북이 아니라 북, 동, 남, 서라고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할게요.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북, 동, 남, 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는 거냐 하면, 자, 대부분의 천체 문제에서는 어떻더라? 이렇게 하늘 그림이 주어질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어느 관측자가 어느 쪽 하늘? 북쪽 하늘을 관측했대. 자, 그 얘기는 이렇게 관측자가 관측한 바라본 하늘에서 한가운데 부분이 뭐에 해당한다? 북쪽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오른쪽과 왼쪽이 무슨 쪽이니라는 게 바로 판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가 북쪽이라면 어느 방향? 시계 방향으로요. 북, 동, 남, 서가 되겠다. 자, 그래서 북쪽 하늘을 보았다라면 오른쪽이 동쪽이요, 왼쪽이 서쪽이 될 거야.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주 나오는 게 북쪽 하늘이 나와 있다라면, 그래요, 방위 표시 네 방이 전부 다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거 동쪽 하늘을 본 거라면 가운데가 무슨 쪽? 동쪽이 되겠지, 그지? 그렇다면 북, 동, 남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쪽을 바라본 게 동쪽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북, 동, 남, 서가 되겠고요. 이쪽이 다시 북쪽이 되겠다. 북쪽, 동쪽, 남쪽. 자, 나온 김에 나머지도 다 그려봅시다. 이쪽이 무슨 쪽? 남쪽이라면, 남쪽 하늘을 바라본 그림이라면 당연히 가운데가 남쪽이라면 북, 동, 남, 서가 되겠죠. 또 아울러 여기에도요, 이렇게 하늘 그림을 그려보자라면 어느 쪽 하늘? 서쪽 하늘을 보았다라면 여기가 어느 쪽? 서쪽이 되겠네. 북, 동, 남, 서, 북. 자, 그래서 우리는 관측자가 문제 주어진 대로 어느 쪽 하늘을 보았다라고 치자라면 이렇게 하늘 그림상
동쪽, 북쪽, 북동남 서방향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첫째 문제 바라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방위 표시. 자, 또 아울러 방위 얘기가 나오자라면 실제 이렇게 시험 문제 주어질 때는 2D 지면상 2차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둥근 구가 되겠다, 그지? 실제로는 뭡니까? 3D라는 얘기라고. 자, 그러면 관측자가 지구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여기가 뭐다? 북극, North Pole, 여기가 뭐다요? South Pole, 남극이라고 치자라면 여기 관측자가 서 있을 때 어느 쪽? 이렇게 북쪽을 따라간다라면 말 그대로 북쪽이 되겠고요. 이렇게가 남쪽, 오른쪽이 뭐니? 동쪽, 이쪽이 서쪽이 될 거야. 이 정도는 알 수 있겠다, 그지? 자, 근데 앞으로 우리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자,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어떻게 해요? 실제 지구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뭐다? 자전이라는 운동을 하게 되지, 그지? 태양둘레를 돌아가는 공전과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자전을 하게 되는데 지구의 자전 방향은 어떻게? 지금 캡틴이 돌리고 있는 방향, 이쪽 방향으로 자전하게 되지. 그러면 북극에서 내려갔을 때가 자전 방향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란 얘기야. 자, 얘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아간대. 다시 한번 이러한 방향으로 뭐다? 자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구 자전 방향처럼 무슨 방향이라고 하니? 반시계 방향이에요. 또는 우리는 뭐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될 건데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를 뭘로 따진다? 얘가 이렇게 반시계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자,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얘가 느끼는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자전함을 의미하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관측자가 느끼는 이쪽, 여러분이 바라보는 왼쪽이 무슨 쪽이냐? 서쪽에서부터 관측자가 느끼는 여러분 보는 오른쪽이 뭐예요? 동쪽으로 자전한다. 다시 한번 반시계 방향이라 하면 어디서 어디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함을 의미한다고. 반면 시계 방향이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돌아갈 텐 거니까 뭐구나? 동에서 서로 이동할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시계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좀 익숙해지셔야 되겠습니다. 뭐다? 방위에 관한 얘기. 됐나요? 시계, 반시계, 그 다음에 북동남서까지. 자, 그 다음에 또 방향을 표시할 때는 주로 우리는 뭘 사용하니? 지구상에서 위도와 경도라는 걸 표시한다, 그지? 위도와 경도. 자, 다시 한번 지구를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자, 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 뭐 있다? 적도가 나와 있겠고요. 적도상에서 얼마나 위냐 아래냐 북쪽이냐 남쪽이냐라는 걸 우리는 뭐다? 이렇게 선을 나타낸 거지. 이렇게 점선을 나타낸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위도를 나타낸 선, 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선이라는 걸 통해 우리는 뭘 가늠한다? 위도라는 걸 가늠하게 되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도라는 건요. 어디 기준? 천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이냐 남쪽이냐라고 따져주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흔히 얼마? 플러스 90도 또는 마이너스 90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해요? 북위 90도에서 남위 90도까지 위도의 값의 범위가 나타나겠다. 반면 경도라는 것도 있는데 경도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기준으로 얼마나 동쪽으로 치우쳤니? 서쪽으로 치우쳤니? 라는 게 뭐다? 경도에 해당하는 얘기지. 자, 경도라는 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선, 그어진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경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선을 통해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하자? 경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선, 경도. 경선, 경도. 자, 경도라는 건 마찬가지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디를 기준점으로 하느냐?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난 좌우선을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는 건데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요. 동쪽이냐 서쪽이냐. 그래서
이렇게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뭐다? 영도부터 동경 180도, 다음에 본초 좌우선으로부터 서경 180도까지 값의 범위가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동경, 서경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위도와 경도를 통해서도 뭐다? 방향,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어렵지 않은 얘기들일 테고요. 자, 위도, 경도 개념이 제대로 잡히셔야 조금 이따가 얘기할 지구의 위도와 경도를 천구상으로 확장한 뭐다? 위도를 확장한 게 뭐다? 적위. 경도를 확장한 게 뭡니까? 적경. 적위와 적경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와닿을 테니까. 됐습니까? 지금 얘기한 게 뭐다요? 방향에 관한 얘기. 방향에 관한 얘기. 자, 다음. 또 우리는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뭐에 관한 얘기? 일주운동이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일주운동. 자, 여기서 말하는 일주운동이라 함은 세계 일주와 같이 한 바퀴 도는 걸 일주운동이라고 하지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일주운동이라는 건 뭐다요? 운동이 일어나는 주기가 얼마? 주기가 1일인 운동을 뭐라고 하자? 일주운동. 됐습니까? 그래서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실제 일주운동이라는 건 뭐 때문에? 주기가 1일인 운동 뭡니까? 지구의 자전에 의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캡틴이 지구라고 치면 실제 지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겠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텐데 반시계가 뭐다? 반시계가 뭐다? 서에서 동으로 일어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실제 우리도 그지? 지구에 있는 우리가 돌아가는 거지만 우리가 느낄 때 뭐라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관측자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돌아가는 거야. 태양도 달도 별도 나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과 달과 별이 움직이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한 일주운동이라는 게 지구 자전에 의한 실제 운동이 아닌 뭐라고 표현합니까? 겉보기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보기 운동 또는 시운동이라고 얘기하지. 그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면 캡틴이 지금 여기서처럼 반시계로 이렇게 돌아갈 때 내가 느낄 때 뭐라고 느낍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착각하겠지. 그래서 실제 지구 자전 방향과 내가 느끼는 천체들의 운동 방향은 반대로 나타날 거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체들의 일주운동, 지구 자전에 의해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것들인 전부 다 어느 쪽? 동에서 서로 일어나는 걸로 보일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뭐 어떤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냐 하면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마찬가지 뭐요? 요렇게 하늘 그림을 그려놓고요. 여기에 누가 있다?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다라면. 자, 앞으로 우리가 약속을 할게요. 뭐라고 약속할 거냐? 관측자 머리 꼭대기.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남쪽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쪽이 남쪽이라면 뭐라고 하자요? 북, 동, 남, 서가 되겠지. 시계 방향으로. 자, 그래서 일주운동 요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일주운동이 일어나는 천체 같은 경우는 태양, 달, 별, 행성 모든 천체가요. 어느 쪽에서? 여기 나와 있는 동쪽에서 뭐 한다? rise. 뜰 수밖에 없는 거야. 일주운동에 의해 모든 천체가 어디에서요? 동쪽에서 뜬다는 얘기야. 동쪽에서 뜬 다음에 뭐하니? 이렇게 관측자 머리 꼭대기 어디에요? 남쪽 하늘. 관측자 머리 꼭대기 남쪽 하늘에 있다고요? 우리는 뭐라고 하자? 남쪽 하늘 한가운데 있어요. 남중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동쪽에서 떠서 남중했다가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요? 요렇게 뭐다? 서쪽으로 지게 되겠지. 서쪽으로 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북, 동, 남, 서.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거네. 북, 동, 남, 서. 무슨 방향이라고요? 시계 방향. 그래. 지구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겉보기 운동인 일주운동은 반대인 시계 방향. 동에서 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계 방향이라고요? 그래. 북, 동, 남, 서가 될 텐 거니까. 자,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한 게 우리는 뭐다요? 천체관측의 기초에서 다룰 방향 나타내는 방법과 일주운동에 관한 얘기까지.
됐습니까? 일단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이어서 우리는 캡틴 교재 뭐에 관한 얘기 120페이지 나오는 세 번째 얘기겠구나, 그지? 방향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다? 일주운동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다? 시각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시각. 자, 뭐 기본적으로 시각과 시간의 차이는 구분하셔야 된다, 그지? 시각이라는 건 어느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지?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을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지? 뭐 이 정도 상식은 있을 테고요. 자, 지구에서 지금 몇 시니?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시각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문다라면 우리는 뭘 따져야 됩니까? 만약에 시계가 없다라면 뭘 가지고 우리 시각을 판단해? 그래 바로 뭐 때문에? 태양 가지고 우리는 뭐다? 시각을 표현하는 거지, 그지? 상대적인 태양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뭐 너무나 쉬운 얘기겠지만 태양이 머리 꼭대기 남중에 써요. 몇 시냐? 대낮, 정오가 될 테고요. 태양이 지고 있어요. 초저녁 18시쯤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시각의 기준이란 건 뭐다? 태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냐? 잘 봐봐. 요렇게 태양이 나와 있고요. 자, 일부러 캡틴은 교재랑 반대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지구가 있다고 칩시다. 지구. 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다라면 지구에서 누가? 관측자가. 소개할게요. 미니 캡틴입니다. 관측자. 자, 만약에 얘가 이렇게 지구에 이렇게 서 있다라면 몇 시가 되겠니? 잘은 몰라도요. 실제 지구는 둥글지만 이 관측자가 느끼는 땅은 어떻다고 느낍니까? 땅은 이렇게 평평하다고 느끼겠지. 그럼 관측자가요. 이렇게 땅에 서가지고 느낄 때 태양이 어떻습니까? 시각의 기준이 되는 태양이 관측자 머리 꼭대기에 떠있네. 몇 시가 되겠다? 이쪽을 향해 서 있을 때가 뭐구나? 정오가 되겠구나. 자, 그러면 실제 지구는 자전을 한다, 그지? 돌아가되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어떻더라? 이렇게 자전한다고 우리가 정리했었잖아, 그지? 그러면 관측자가요, 태양 정 반대편을 향해 서 있을 때가 몇 시겠니? 자정이 되겠지. 밤 12시가 되겠네. 다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아서 정오가 돼. 자, 정오에서 다시 정오가 될 때까지 얼마 걸리니? 1일 24시간이 걸리겠지. 그러면 정오에서요, 자정까지 가는데 얼마? 12시간이 걸리겠네. 그러면 잘 봐. 자정에서부터 시간이 지나 이만큼 서 지났대. 이렇게 관측자가 서 있다면 몇 시가 되겠니? 몇 시가 될까요? 자정과 정오 사이가 될 텐 거니까. 몇 시가 돼? 새벽이에요? 저녁이에요? 새벽이 되겠지. 12시, 24시, 06시가 되겠구나. 이해됩니까? 게다가 얘가 느끼는 하늘이 뭐다? 남쪽이라면 북, 동, 남, 서가 될 텐 거니까 관측자가 느낀 어느 쪽? 동쪽에 태양이 이렇게 걸려 있은 거니까 태양이 뜰 무렵 06시가 되겠구나. 그러면 정반대로 이렇게 돌아와서 얘가 이렇게 서 있다면 몇 시겠니? 저녁 6시가 되겠지. 18시가 될 거예요. 자, 관측자 머리 꼭대기가 뭐라고요? 남쪽. 시계 방향으로요. 북, 동, 남, 서. 그래. 태양이 어느 게 서쪽에 지고 있네요. 초저녁 18시가 되겠다는 얘기.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다요? 지구 자전 방향. 어떻게 돌아가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 돌아가겠고요. 지금 적어놓은 시각이라는 것은 뭐다요? 관측자가 향해 있는 곳. 자, 그럼 볼게. 지금 얘가 이렇게 서 있다면 몇 시가 되겠니? 기본적으로 시각이 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지구 자전에 의해 태양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이겠지. 그러면 지구 자전을 얼마 동안 이 정도 생각을 하잖아, 그지? 뭐 지구 자전은요 시간당 15도가량 돌아간다고. 그러면 이쪽이 18시고요 이쪽이 자정이라면 딱 가운데라면 몇 도겠니?
18시로부터요 45도만큼 지난 걸 테니까 45도라면 몇 시간? 3시간이 지났겠지. 그러면 얘가 여기를 향해 서 있다는 몇 시가 되겠다? 아, 21시가 되겠구나. 어렵지 않겠다, 그지? 오케이. 다음. 시각에 관한 개념이 정리가 되었다라면요, 우리는 뭐에 또 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천체를 관측 가능할 수 있냐? 관측할 수 있나요? 관측 가능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천체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관측자가 느낄 때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뭐 흔히 말하는 태양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천체가 되겠지. 근데 태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언제 보여? 해가 떠 있을 때 보이겠지, 그지? 해가 떠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낮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 태양은 낮에 관측되잖아. 근데 문제는 태양이 아니라 달이라던가 별, 행성, 요 따위 것들은 언제 관측이 될까요? 라는 얘기야. 달, 별, 행성 같은 경우는 태양에 비해 워낙에 어둡지기지. 따라서 햇빛 쨍쨍한 대낮에 보일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언제 관측돼? 최소한 태양이 진 이후에 밤이나 되어서야 관측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한번 해볼 거냐 하면, 자, 재미난 얘기 봅시다. 예를 들어 여기에 뭐 있다요? A라는 별이 떠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볼게. A라는 별이요, rise. 몇 시에 뜨겠니? 또는 언제 남중할까요? 또 아울러 뭐까지? 언제 지게 되겠니? 뜨고 남중하고 치는 시각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정작 중요한 뭐다? 관측이 가능할 때가 몇 시부터 몇 시니? 라는 것까지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세요. A라는 천체가 뜰 때 봐봐. 지금 얘가 이렇게 서 있지만 보세요. 실제 지구는 둥글어. 지구는 어떻다고 느끼냐, 관측자는? 둥글지만 평평하다고 느낄 거라고. 그러면 얘가 느끼는 여기 지평면 위로는 하늘로 관측이 되겠지만 아래로는 보일 리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나오는 A 천체가 언제부터 뜰까요? 지구 자전합니다. 돌아가요. 와우! 떴다. 누가 떴니? A라는 천체가요, 동쪽 하늘에 뜨게 된 거라고. 몇 시냐? 21시에. 그러다가 또 돌아가요. 요때 뭐 한다? 남중하게 되겠네. 몇 시에요? 자정과 6시 사이가 될 텐가. 이게 몇 시? 새벽 3시쯤, 03시쯤에. 그러다가 또 돌아가요. 자전한다. 와우! 이때 뭐 하게 되냐? 서쪽 하늘에 지게 되겠지. 몇 시여요? 09시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이렇게 자전을 시켜서 알려주니까 많이들 어려워하더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쉽게 판단하는 방법을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언제 뜨고 지는 건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남중하는 게 언젠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지요. 남중이라는 게 뭐랬니? 관측자 머리 꼭대기 떠 있을 때잖아. 이게 몇 시니? 그래, 03시에 남중한다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주운동이란 건 떴다가 남중했다가 치는 거야. 보통의 천체가 지구자전 얼마?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일어날 동안 떴다가 남중했다 치는데 몇 시간 걸리겠니? 12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야. 그지? 자전의 절반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남중한 게 뭡니까? 가장 높이 떴을 때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뜨는 거는 최소한 남중하기 몇 시간 전? 떴다가 남중했다가 치는 걸 된 거니까 얘가 먼저잖아, 그지? 남중하기 몇 시간 전에 뜨겠니? 6시간 전에 뜰 거예요. 그지? 몇 시에 지겠냐? 6시간 후에 지게 될 거예요.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잖아. 그래. 그러면 얘 A라는 별이요, 03시에 남중한다라면 지는 건 언제? 6시간 후 얼마예요? 09시에 지게 되겠네. 그러면 뜨는 건 어디 뜨니?
6시간 전 03시에서 3시간을 빼면 자정이 되겠고요. 또 3시간을 빼면 얼마겠니? 21시에 뜨게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고요.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관측 가능이라는 얘기는 21시에 동쪽에 떴어. 닥치고 뜨는 건 어느 쪽? 동쪽일 테고요. 치는 건 어느 쪽? 서쪽. 남중은 남쪽이잖아, 그지? 그러면 21시에 동쪽에서 떴어요? 보여, 안 보여? 21시라면요? 밤이 될 텐 거니까 보일 거란 말이야. 21시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03시 남중일 때 보여, 안 보여? 보여요. 09시 때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왜? 해 뜨는 시각이 몇 시기 때문에 06시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또 우리는 뭐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도 물을 수 있어. 뭐라고요? 자, 새벽녘에 동쪽에서 해가 뜰 무렵에 여기 나와 있는 A라는 천체 06시에 얘는 어느 쪽 하늘에 보이니? 라고 묻기도 하거든. 그러면 잘은 몰라도요, 얘가 느끼는 하늘이 이렇다라고 느낀다라면 이쪽이 뭐라고요? 남쪽, 북, 동, 남, 서가 될 텐 거니까 얘 관측자가 느끼는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를 무렵에 A란 천체는 어디예요? 남쪽과 서쪽의 사이가 보이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뭐구나? 06시에요, 남서쪽에 관측이 됩니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 이해됩니까? 자, 몇 개 더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여기에 뭐 있다요? B라는 천체가 떠 있다고 칠게. 그러면 B라는 천체는요, 언제 뜨고 남중하고 지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이겠니? 또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 있는 C라는 천체가 있다라고 치자라면 몇 시 뜨고 남중하고 지구 언제까지 보이겠니?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뭐 어렵지 않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친구들이 그래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정작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구과학 원에 나와 있는 개념을 잘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틀리는 부분들이야. 그래서 이해를 좀 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그러면 B라는 천체가 요령 어떡하라고요? 얘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남중하는 거지, 그지? 그럼 몇 시 남중? 21시에 남중할 거야. 그러면 언제 떴겠니? 6시간 전인 15시에 떴겠네. 그러다가요, 언제 6시간 후에 질 텐 거니까 3시간 더 하면 자정. 거기다 3시간 더 얼마? 03시에 지게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15시에 떴을 때 보여요. 자, B라는 천체 다시 볼게요. 15시라면 얘가 이렇게 서 있을 텐데, 맞지? 떴어. 근데 지금 뭐하냐? 태양이 떠 있지요. 남쪽, 이쪽이 뭐다? 동쪽, 북, 동, 남, 서가 될 텐 거니까 태양이 어느 쪽? 남서쪽에서 지고 있는 영상일 때 B가 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보여, 안 보여? 보일 리가 없지. 햇빛 쨍쨍. 그러면 언제부터 보이니? 돌아갑니다. 이때. 저녁 6시가 된 순간 서쪽 하늘에 태양이 지고 있네요. 그럼 관측되는 건 언제? 초저녁 해 질 무렵부터 보이게 되겠다. 게다가 해 질 무렵에 보이는 쪽은 어느 쪽? 북, 동, 남, 서가 될 텐 거니까 남쪽과 동쪽 사이 남동쪽에 보이는구나 라고까지 답변할 수 있겠고요. 언제까지 보여요? 03시 질 때까지 보이게 되겠네. 따라옵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C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뭐하니? 남중하게 될 텐 거니까 정오랑 18시 사이 15시에 남중하겠네. 뜨는 건 언제? 6시간 전인 09시가 되겠고요. 치는 건 6시간 후인 얼마? 21시가 되겠네. 그러면 얘는 09시에 떴지만 보여, 안 보여? 09시면 아침에 해 떠 있을 때가 보일 리가 없지요. 언제부터 보이겠다? 마찬가지 18시부터요. 언제까지? 21시까지 관측이 될 겁니다. 라고 정리가 되셔야 된다고. 됐습니까?
혹여나 동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이라 잘 이해가 안 된다라면요. 잠시 멈추고 캡틴을 불러주세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뭐다? 천체 관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라는 얘기. 자, 캡틴 교재 120페이지 안에 나와 있는 관측 가능 시간이란 표가 나와 있지, 그지? 어렵지 않은 얘기야. 이 얘기는 뭔 얘기인 거냐? 자, A라는 천체가요, 정오의 동쪽 하늘에 있대. 보여, 안 보여? 정오면 대낮일 테니까 보일 필요가 없어. X가 되겠고요. 두 번째, A라는 천체가 초저녁에 남쪽에 있다. 보여, 안 보여? 초저녁? 해가 지고 있네요. 보이겠지. 게다가 A라는 천체가 자정의 서쪽에 있다. 보여, 안 보여? 보이겠네요. 그래서 A라는 천체는 XOO가 되겠고, B라는 천체는 21시에 동쪽에 있대. 밤이잖아.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동그라미. 다음, 03시에 남쪽에 있어도요, 밤이니까 보이겠네. 동그라미. 09시에 서쪽에 있다라면 해 떠 있는 시간이지. 보여, 안 보여? 아니 보여.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페이지 표의 빈칸은 XOOOOX가 되겠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어서 교재 121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우리는 뭐에 관한 얘기? 위상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위상. 위상이란 게 뭐요? 라는 얘기인데, 자, 교재 나와 있는 대로 뭐다요? 천체의 모양이나 상태를 뭐라고 하자? 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양이나 상태. 자, 위상 얘기가 나오면 자주 등장하는 얘기가요, 요런 얘기들. 잘 봐. 요렇게 마찬가지 태양이 있다고 칠 때, 지구가 요렇게 있다라면, 이게 지구랍니다. 지구 둘레를 공전하는 천체, 지구의 유일한 위성. 뭐 있냐? 달이라는 놈이 있죠. 달이라는 놈이요, 여기 요렇게 A, B, 여기 뭐라고 합시다? C, 여기 뭐라고 하자? D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태양 같은 경우는 뭐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천체. 항성이지, 그지? 자, 그래서 항상 빛을 발하게 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달과 같은 위성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밝게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태양이 어디 있냐? 저기 왼쪽 편에 있다 보니까 달이 이렇게 지구 둘레를 반시계 방향으로 마찬가지 공전할 때 항상 빛을 반사하는 부분은 어디다? 태양을 향하고 있는 그림상 왼쪽 부분만 밝게 보일 거예요 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나온 B라는 부분을 봤더니 태양을 향해 밝게 빛나다 보니까 지구를 향한 부분이 밝은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구에서 이 달을 본다면 어떠냐? 밝은 부분이 하나도 아니 보이지, 그지? 자, 이때 달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달이 어떻게 해요? 싹 사라진 거야. 달이 뭐라고요? 싹 사라졌지, 그지? 그래서 이때 달의 위치, 위상을 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여기 나와 있는 D의 위치일 때는요, 어떻습니까? 태양도 이쪽, 지구도 이쪽. 밝게 빛나는 부분 전체가 지구를 향하고 있겠지. 지구에서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커다란 보름달 모양으로 보여요. 다 보인다, 그지? 다 보여? 으악! 다 보여! 망했네. 망입니다. 미안해요. 싹 사라져서 삭이고요. 다 보여서 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반면 C와 A 같은 경우는 잘 봐. 지구를 향한 부분이 어떻습니까? 딱 절반만 밝은 꼴이 나타나지. 그래서 얘는 똑같이 뭐라고요? 반달이라고 하지만, 자, 우리는 이제 반달이라고 표현하지 않겠고요. C에 있을 때 달이 어떤 모양? 요렇게 오른쪽으로 둥근 반달. 상현이라고 하고요. A는 어떻습니까? 요렇게 왼쪽으로 둥근 반달. 하현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상현과 하현. 삭, 망, 상현과 하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왜 상현이고 하현인가요? 라는 얘기를 할 텐데,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아무도 기억을 못하겠지만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자. 지금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지구가 어떻더라?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한다. 와우! 지금 뭐니? 얘가 봤을 때요, C에 위치한 달,
상현 따려고 했었죠? 상현이 뜬 거야. 떴어. 뜨고 보니까 어떠냐? 얘가 느끼는, 관측자가 느끼는 지평면, 위가 밝아요? 아래가 밝아요? 얘가 느낄 때 위가 밝은 꼴이지. 그래. 그래서 윗상자를 써서 상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A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 반달이지만 볼게. 돌아간다, 지구자전한다. 와우! A가 떴다 그지? 근데 똑같은 반달이지만 여기 나온 A 위치할 때는요, 관측자가 느끼는 위가 밝아요? 아래가 밝아요? 아래가 밝아. 그래서 아래 하자를 써서 하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반달이라도요, 상현, 하현 이제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천체의 밝은 부분이 얼마나 보이냐에 따라 가지고 위상이 결정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처럼 나와 있는 달과 같은 위성은 삭, 상현, 망, 하현 순으로 위상이 변해갈 거예요. 자, 게다가 지구둘레를 공전하는 천체인 달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공전한다 하더라도요, 지구와의 거리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 그렇지만 앞서 우리가 배우게 될, 이제 이렇게 앞으로 배우게 될 내행성, 외행성, 행성들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지구와의 거리가 가까울 때도 있고요, 멀 때도 있어. 왜? 달처럼 지구둘레 공전이 아니라 뭐다? 태양둘레를 공전하기 때문에.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나타난다? 앞으로는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뭐다? 시직경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시직경. 자, 여러분 만약에 공도에 지나간다는 많이 쓸 얘기가 직경이라는 표현을 잘 쓸 거거든. 특히나 공구 같은 거 규격을 얘기할 때 직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직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 원의 지름을 뭐라 하자? 직경. 지금 직경이라는 표현보다는 반지름을 더 많이 활용하긴 합니다만 수학 시간에 직경. 시직경이라는 건 뭡니까?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천체에 보이는 직경을 뭐라 하자? 시직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봐봐. 여러분에게 가까운 천체랑 멀리 있는 천체 있다라면 누가 크게 보이겠니? 그래, 요즘 한창 셀카 찍으면 어떻게 돼요? 카메라 들이대면 서로 어떻게 뒤로 막 빼잖아, 그지? 왜? 얼굴 작아 보이려고. 왜? 가까우면요 크게 보이고 멀면 작게 보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체까지의 어떻더라? 거리가 가까울수록 눈에 보이는 지름인 시직경은 커질 거예요. 까지도 좀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은 얘기들, 뭐에 관한 얘기? 위상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뭔 얘기가 나오냐? 천체의 밝기 등급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그지? 천체의 밝기 등급. 천체의 밝기 등급. 자, 처음에 밝기 등급을 처음 나타낸 사람이 누구다? 고대 그리스의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었나 봐. 잔디밭에 누워서 밤하늘에 별, 저 별은 네 별, 이 별은 네 별 이러고 놀았대. 그러다가요, 맨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뭐다? 우와, 네가 제일 밝네. 너 1등 먹어라. 1등성이라 이름 붙여줬어. 게다가 육안으로 봤을 때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은 뭐다? 6등성. 그래요. 참 속상해, 그지? 별마저도 어떻게 등급을 매겨. 어쨌든 중요한 건 뭔 얘기입니까? 1등성, 6등성. 자, 별의 밝기는 등급으로 나타내는 건데 등급 숫자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어떻다요? 밝기가 밝은 놈이에요. 요 정도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또 천체 밝기 등급을 나타낼 때 주로 뭐 사용하니? 눈에 보이는 등급, 실시 등급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는 뭐요? 절대 등급이라는 걸 쓰기도 한대. 실시 등급과 절대 등급. 자, 실시 등급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뭐다? 눈에 보이는 밝기라면 절대 등급은 어떠니? 모든 천체들 얼마? 10파세기의 거리, 똑같은 거리 뒀다고 가정했을 때 밝기인 거야. 그래서
실제 우리 일단은 다뤘었잖아, 그지? 별이 얼마나 뜨겁니? 덜 뜨겁니? 얼마나 밝냐 안 밝냐라는 걸 두 글자로 뭐라 표현했죠? 광도라고 표현했다고. 별의 광도. 별의 광도. 실제 밝기라는 거. 광도라는 거는 실시 등급, 절대 등급 뭘로 판단해야 되니? 별의 실제 밝기이기 때문에요. 뭐 가지고? 절대 등급이 별의 실제 밝기인 광도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정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리할게요. 자, 이제 키생교재 121페이지 나와 있는 뭐에 관한 얘기를 할 거냐면요. 이각이라는 얘기를 할 거야. 이각이라는 얘기를 할 텐데, 자, 결국 뭐 이각에 관한 얘기는 내행성, 외행성 얘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나오긴 합니다만은 미리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자, 이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중요한 게 뭔 얘기냐? 기준이 되는 선으로부터 얼마만큼 각도가 떨어져 있니? 라는 얘기가 될 텐데, 바로 여기 나온 이각의 기준이 뭐더라? 지구에서요, 뭘요? 태양을 향해 근 이 직선을 기준 삼아가지고요, 얘가 기준이란 얘기야. 얘를 기준 삼아서 얼마나 떨어져 있니? 라는 얘기가 될 텐데, 잘 봐. 지구에서요, 누굴 향해? 지구를 향해 선을 그어놔. 이게 뭐라요? 이각의 기준선이 되겠다. 그럼 볼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B랑 D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각의 기준선으로 떨어져 있냐, 안 떨어져 있냐? 아니, 떨어져 있지,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뭔 얘기다? 이각이 0도가 되겠다는 얘기라고. 이때 태양과 이루는 이각이 0도일 때를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합이라고 부릅니다. 합. 태양과 합쳐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내행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전하다 보면 얘도 합이고 얘도 합이지, 그지? 그래서 두 개의 합을 구분해주기 위해 얘를 뭐다요? 지구와 태양 안쪽에 있다. 내합. 태양 바깥쪽에 있다. 뭐라고? 외합이라고 구분합니다. 반면 외행성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렇게 돌아갈 때 마찬가지 기준선이 어디? 지구에서 요 태양을 향해 근 이 선이 기준이란 얘기. 따라서 얘가 뭐가 되겠니? 합에 해당할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반면 어디 여기 나와 있는 F랑 H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요, 또는 이렇게 선을 긋는 거니까 기준선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냐? 90도 떨어져 있지. 그래요. 태양과 이루는 이각이 90도일 때를요, 우리는 뭐라 하자? 9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9. 얘도 9고요, 얘도 9라는 얘기야. 근데 똑같이 9가 두 개이기 때문에 구분해줘야겠지. 자, 봐봐. 지구의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자, 봐봐. 얘가 90도라면 얘는 270도가 아닙니다. 똑같이 90도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관측자 머리 꼭대기 무슨 쪽이라고 하니? 남쪽이라면 북, 동, 남, 서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느끼는 지면상 오른쪽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니? 동쪽이 아니라 뭐다요? 서쪽에 있는 구, 서구라고 해야겠고요. 얘를 뭐다? 지면에서 왼쪽을 서쪽이 아니라 뭐다? 동쪽에 있는 구, 동구라고 얘기한다는 얘기. 반면 어디 나와 있니? 여기 나와 있는 G라는 놈을 봤더니 얘는 어떻습니까? 이쪽을 향하고 있잖아. 그럼 이각이 몇 도예요? 0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구에서 요 태양을 향해 선 그었다가 정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이각이 얼마? 180도.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 자,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각이 0도일 때를 뭐라고 하자? 합에 해당하는 건요, 내행성이라면 B랑 D가 있겠고요, 외행성이라면 E가 있겠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다음, 9라고 얘기하면 뭐냐? 내행성은 9에 위치할 수 없어. 왜? 항상 지구 안쪽 궤도를 공전하기 때문에 이루는 각이 90도일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다? F랑 H.
동구랑 서구. 반면 충도 누구밖에 없냐? G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내 행성은 이처럼 지구 안쪽 궤도를 공전하기 때문에 어떻더라? 일정 각이상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그나마 가장 멀리 떨어질 때를 뭐라고 하자요? 최대 이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다라면 남쪽, 북, 동, 남, 서가 될 텐 거니까 A가 뭐가 되겠다? 동쪽으로 최대로 떨어진 동방 최대 이각. C가 뭐예요? 서쪽 방위로 가장 멀리 떨어진 각, 서방 최대 이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됐습니까? 이각에 관한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우리 내행성 외행성 들어갈 때는 바로 행성 운동 들어갈 거니까. 됐습니까? 자, 정리하시고요. 우리는 이어서 122페이지. 지금까지 정리한 천체관측 기초 내용들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 도전! 자, 122페이지 문제 풀어보자라면 뭐 어렵지 않겠지, 그지? 태양이 이쪽에 있는 걸 텐 거니까 당연히 얘가 뭐가 되겠다? 정오가 되겠고요. 얘가 자정일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지구 자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텐 거니까 얘가 뭐다요? 정오 다음에 18시, 얘가 06시가 될 수밖에 없겠지. 자, 위그림이 달은 몇 시에 뜨니? 자, 몇 시에 떠요? 이전에 뭐부터 하라 그랬냐? 몇 시에 남중하니? 이때 남중하겠네. 남중하는 게 몇 시? 18시랑 자정 사이가 될 텐 거니까 남중이 21시니까 뜨는 건요 6시간 전 15시에 뜨게 되겠네. 지는 건요 21시부터 6시간 후가 될 텐 거니까 자정 또 다음에 3시간 지나면 03시에 지게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위금달은 그러면 15시에 뜨고 03시 진다라면 15시에 보여요? 안 보여? 언제부터? 해 질 무렵인 18시부터 보일 때고요. 03시 질 때까지 관측되겠네. 남중하는 시각은 언제요? 21시라고 얘기했고요. 달은 자정에. 자, 자정이라면 이렇게 서 있는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자정일 텐데 얘가 느끼는 땅이 어떻다고요? 이렇다고. 하늘은 이렇다고 느낄 텐 거니까 뭐라고요? 북, 동, 남, 서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이 달은 어디? 남쪽과 서쪽 사이가 될 텐 거니까 뭐다? 남서쪽 하늘에 관측될 거예요. 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여기서는 태양이 아래에 있고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초저녁에 남중하는 달. 초저녁? 그렇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얘가 이렇게 서 있으면 뭐다? 정오가 되겠지. 왜? 태양광선이 여기서 오네. 태양이 여기 있네. 그렇다면 언제? 요때가 뭐가 되겠니? 초저녁이 되겠네. 그러면 이때 남중하는 달은 누구니? C가 되겠고요. 또 게다가 태양광선이 여기 있다는 얘는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밝게 빛나겠죠. 그러면 관측자가 느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 떴네. 얘가 느낄 때요? 위가 밝아요? 아래가 밝아요? 위가 밝은 상현 달 모양이 되겠다. 됐습니까? 반면 새벽녘이면요. 이렇게 지금 얘가 자정이 되겠고요. 태양 반대. 이렇게 자전에 요때가 뭐가 되겠니? 새벽녘이 되겠지. 이때 지고 있대요. 얘가 느끼는 남쪽, 북, 동, 남, 서. 모든 전체가 질 때는 어디? 서쪽. 바로 뭐가 되겠다? A달이 되겠고요. A달이면 뭐가 되겠니? 여기가 이렇게 밝게 빛날 테니까 뭐가 될까요? 보름달, 망이 되겠네요. 정오에 달이 뜨고 있대요. 정오가 요때 달이 뭐 한다요? 뜬대. 남쪽, 북, 동, 남, 서. 뜨고 있는 거니까 누구냐? C가 되겠고요. C는 뭐냐? 마찬가지 상현달이 되겠습니다. 새벽녘이 뭔데? 이렇게 자정, 새벽녘이 되겠지. 이때 보름달은 A가 되잖아.
보름달, A달이 되는 거니까 어느 쪽? 서쪽 하늘에서 치고 있는 걸로 보이겠죠. 북동, 남, 서. 다음 하현달. 하현달이면 누굽니까? 요렇게 밝게 빛나는 B. B가 하현달이 되겠는데 뜨는 시각인 언제 뜨냐? 자전 돌아갑니다. 와우! 떴다. 요때 뜨게 되겠지. 동쪽 하늘에 북동, 남서. 동쪽 하늘에 뜨는 거니까 몇 시냐? 자정 무렵이 될 거예요. 마지막 상현달을 관측 가능한 시간인 상현달. 언제 뜹니까? 요때 정오에 떴지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계속 안 보이다가 남중하자마자 뭐 했냐? 해가 지네. 언제부터? 18시부터요. 언제까지? 자정이 칠 때까지 보이겠네. 18시부터 자정까지 얼마? 6시간 정도 관측이 될 겁니다. 자, 요 정도. 자, 천체 관측의 기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다면 쉬운 얘기고요. 때로는 어떤 친구에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자전, 지구 자전에 따른 시각 변화, 그리고 천체를 관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쪽 하늘에? 라는 얘기들은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구학원 수능 보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얘기라 이렇게 천체 관측에 기초한 시간 따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충분히 숙지하여 천체 단원 이해가 원활하게 되게끔 준비 작업을 좀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큐텐 심성입니다.